예, 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에 들어와서 이제 수학 수업 이제 듣는 것 중에 이제 첫 번째 동영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어, 그 전반적인 그 이제 그 수업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간단하게 좀 설명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수업이 이제 미적분학 수업에 해당하는 건데 그 미적분학 수업을 하기 위한 예비 내용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제 퓨리 캐쿨러스라고 해가지고요. 예, 캐쿨러스 미적분학에 앞서 미리 좀 공부해야 되는 내용.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미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미분 또는 이제 적분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함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첫 주에 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함수들인데요. 대부분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함수들인데 그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복습하려고 그러면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첫 시간에 어 이제 첫 주에 기본적인 내용들 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요약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것도 요약도 하다 보면 또 말이 또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노트 내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수업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 싶은 내용들 중심으로만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외의 내용들은 좀 부가적인 그다음에 좀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각자 복습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제 한 번쯤은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해 놓고 놔야지 제가 뒤에 수업할 때 이제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 드는 그러한 내용들만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주 내용은 아까 얘기한 대로 퓨리 캘큘러스, 즉 미적분을 하기 위한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장 내용을 이제 예비 미적분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여러분 교재 일장 내용에 해당하는 건데 제가 순서나 그다음에 내용을 약간 좀 바꿔놨어요. 예,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배운 수업 내용 해당하는 거를 제가 이제 좀 다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미국 그 수학 교수님이 쓴 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 교육하고는 약간의 좀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조금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서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업할 때 이제 수업을 들을 때 이제 나오게 될 기호나 용어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지만 예, 분명하게 좀 해둬야 될 부분이 있는 것들, 예,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 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다 보면 너무 길어지면 이제 또 동영상이 길어지고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급적이면 예, 좀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또 이제 최대한 좀 압축해가지고 예, 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이 동영상이죠. 예, 우리 수업의 첫 번째 동영상인데 여기서는 일단은 이제 함수와 관련된 기초 용어들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동영상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함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교재랑 제 노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노트랑 제가 조금 전에 조금 차이가 난다 얘기했었는데 그 차이 나는 게 이제 뭐 몇 가지는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들은 역삼각함수라고 하는 거를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고 대학교에 와서 배웁니다. 역삼각함수, 즉 삼각함수의 역함수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는 1장 5절 내용 안에 이제 한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따로 요 노트에 제 강의 노트에서는 1장 5절에다가 그냥 그 역삼각함수에 해당하는 것만 따로 그냥 추려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여러분 교재에 있는 나머지 내용들은 제가 이제 적당하게 이제 다시 좀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제 내용들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단 이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서는 1장 1절하고 1장 2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요약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함수와 수학적 모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교재에서는 1장 1절, 2절 내용이에요. 이거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길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고 이제 그 기본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 될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빨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이제 이 기호 약속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 집합으로는 자연수의 집합에서부터 정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그다음에 복소수까지 배웠을 거예요. 네, 고등학교에서 복소수까지 배웠는데 물론 수 체계라고 하는 게 복소수보다 더 큰 체계는 계속 있습니다. 무한히 있어요. 수 체계가 복소수에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수어가 있는데 우리 수업은 이제 우리 미적분학 1학년에 1학년 미적분학 수업에서 다루는 수는 오로지 실수 범위 내에서만 할 겁니다. 즉 복소수 내용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수까지 내용인데 일단 이제 그 집합을 이제 나타내는 기호로 실수 전체 집합. 이제 실수는 영어로 real number예요. 그래서 이제 real number인데 자, 요 R자 따가지고 대문자로 이렇게 이제 여러분 그 강의 노트에서 이제 여기 써 있는데 강의 노트에 하고 이제 제가 손으로 쓸 때는 조금 좀 차이가 나긴 할 텐데요. 이제 그냥 R이라고 대문자 R로 쓰게 되면 얘가 실수 집합인지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제가 두 개를 이렇게 긋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쓰는 그 많이 쓰는 어떤 이제 표기법인데 저만 그러지는 않고요. 사실 이제 수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실수들 모든 실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대문자 R인데 이제 여기 두 개로 두 줄 긋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유리수의 집합, 모든 유리수들로 이루어진 집합은 Q. 또 얘도 이렇게 한 번 더 긋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모든 정수의 집합은 G인데 가운데 이렇게 두 줄 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자연수의 집합은 N인데 또 여기다가 두 줄 긋고 그래서 예, 이제 요 네 개의 수 집합은 우리가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그런 기호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함수. 자, 함수는 이제 두 개 집합이 있어가지고 한 집합에서 다른 집합으로 대응되는 어떠한 이제 규칙인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F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정의하는 방법은 사실 이제 그동안 역사적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쭉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배우고 있는 요 기호는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쓰는 기호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요 함수 f에 이쪽에 있는 원소를 이쪽에 있는 원소로 대응시킬 때 바로 대응되기 전에 있는 요 집합 안에 있는 원소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쪽 정의역이라고 했죠. 요 집합 x를 정의역. 그럼 이 정의역에 있는 요 변수 x를 우리가 통상 이제 독립 변수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 함수 f에 의해서 요 독립 변수가 대응된 값 y. 즉 이제 y는 f에 의해서 x가 대응된 값입니다. 그때 요 y를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고 자, 집합으로 f의 요 x라고 하는 이쪽은 이제 정의역 그리고 요 y는 요거 물어보면 학생들이 보통 치역이라고 대답을 많이 하는데요. 일단은 치역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공역입니다. 그래서 함수 f가 대응되는 이쪽 집합에서 이쪽 집합 대응되는 거 할 때, 자 이쪽은 x는 정의역, 그다음에 이쪽 y는 공역. 근데 우리가 앞으로 공역하게 되면 그냥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역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 대신에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나오겠지만 함수 f의 정의역을 판단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치역, 예, 공역 말고 치역. 자, 치역은 중요해요. 치역은 뭐냐 하면 함수 f의 치역이라고 하는 거는 공역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역의 부분집합. 그래서 공역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함수 f에 의해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대응된 점들. 자, 그것들만 다 모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기호로 나타내게 되면 f of x들만 다 모아놓은 거예요. 이때 x라고 하는 거는 함수 f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 그렇죠. 그래서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얘가 대응된 함수값이죠. 그 함수값들을 모두 모아놓은 그러한 집합이 그게 함수 f의 치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역과 치역은 일단은 이렇게 구별을 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공역은 일단 여러분들은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습니다. 그냥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고요. 정의역은 함수 f에 따라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정의역 판단하는 거는 제가 좀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건 중요해요. 그래서 좀 이따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이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라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그동안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 중심으로 했었는데요. 물론 우리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가지고서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할 거예요. 하지만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정의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좋고요. 이 정의는 이제 2학기에 다변수 함수라고 하는 거 배울 텐데 그때 가서 다변수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정의할 때 바로 이거 지금 하려고 하는 정의와 똑같고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에 가서 다변수 함수를 배우게 되면 그때는 그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래프에 대한 정의를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 뭐 특별히 얘는 뭐 기호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g of f다라고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그러면 함수 f의 그래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얘는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집합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f of x equal x의 제곱 자 예를 들어서 자, 이 함수를 생각을 해 보면 이 함수 자, x에다가 숫자를 대입했을 때, 그럼 이제 그거의 제곱한 값이 함수 값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함수에 대한 그래프는 이제 바로 쫙 그려요. 얘는 이제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니까 포물선 바로 그리는데, 그때 이 함수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그래프는 그렸지만, 이 함수에 대한 이 그래프에 대한 정의는 뭐냐 하면, 요 f에 대해서 자 얘는 평면에 있는 점들 중에서 어떠한 점이냐면 평면에 있는 점입니다. 평면에 있는 점 중에서 정의역에 있는 이 x와 그것이 대응된 함수값 x의 제곱 이렇게 두 실수의 순서쌍으로 이루어진 점들이죠. 그걸 다 모아놓은 거. 이때 x는 요 함수 f의 정의역에 해당하는 거. 그래서 자, 그래서 요 x는 f의 정의역. 그 이제 조건제 시법을 지금 나타내 봤는데요. x가 함수 f의 정의역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그 x와 그것이 대응된 함수값의 순서쌍으로 나타내어지는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 자, 그게 함수 f의 그래프에 대한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평면에 놓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자, f가 정의역이 x이고 그다음에 일단 공역은 그냥 편의상 y라고 할게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요 공역은 우리 수업에서는 항상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이제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함수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요 함수 f의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와 얘가 대응된 f of x, 자, 함수값이죠. 그 둘의 순서상. 그러면 이때 such that x는 f의 정의역인 x에 있는 원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 그래프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이렇다. 자, 이거는 좀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구간이라고 하는 것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이제 실수를 우리가 보통 이제 직선으로 많이 나타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직선, 이제 real number를 이제 실직선으로 나타내고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으로서 나타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요 직선 위에 있는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구간이라는 표현을 써요. 구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린 구간, 닫힌 구간, 뭐 그런 표현을 이제 많이 들었을 텐데요. 요 구간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구간의 정의는요, 어떤 이제 요 실수 집합의 부분 집합 i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실수의 어떤 이제 구간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구간 안에 있는 이무의 두 실수를 선택했을 때, 그 두 실수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이 다시 이 구간 안에 포함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x하고 y가 요 구간 안에 요 이제 R의 부분집합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무의 두 실수를 이렇게 선택했을 때, 요 x와 y 사이에 놓여 있는 모든 실수는 다 다시 구간 i에 포함되는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R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구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두 가지로 다시 나눠요. 유한한 범위의 구간이냐, 범위가 무한한 구간이냐. 그래서 이제 범위가 유한인 거를 유계 구간, 그리고 이제 범위가 유한하지 않은 거를 무계 구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비유계, 또 이제 무한 구간 뭐 하더라도 의미가 크게 뭐 이상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유계 구간, 비유계 구간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는데, 그 이제 유계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크게 이제 나누면 이제 네 가지입니다. 뭐냐면 양끝점이 포함되어 있는, 그렇죠? 양끝점이 포함되어 있는 이러한 형태. 이제 여러분들 닫힌 구간 이렇게 배웠죠. 닫힌 구간. 그다음에 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러한 표현. 이건 이제 열린 구간. 근데 이제 끝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끝점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제 괄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한쪽의 끝점은 포함하지만 다른 쪽은 포함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이러한 표현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러한 표현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이제 유계 구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계 구간으로는 범위가 유한하지 않은 거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뭐 A라고 잡으면 A에서 쭉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기호로는 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끝점 A가 포함되어 있으면 A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한대. 대신에 무한대라고 하는 건 숫자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무한대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거지만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고요. 무한대는 항상 항상 이렇게 열린 걸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 주도록 하고요. 그래서 끝점 A가 포함되지 않은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뭐 A까지, 그쵸? 이제 이러한 표현도 가능하겠죠. 얘도 비유계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A인데 끝점 A가 포함되지 않은 거. 이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남았죠. 뭐냐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럼 사실 얘는 모든 실수들로 이루어진 집합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 대한 기호, 자, 이렇게 약속을 좀 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자, 여러분들 이번 동영상에서 꼭
정확하게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함수의 정의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는 함수가 주어질 때 통상 그 함수에 대한 정의역이 같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함수가 어떠한 범위에서 정의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아예 주어지는데, 자, 이제 대학교 수학에서는 함수에 대한 정의역이 물론 주어질 때도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는 주어지지만 보통은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함수에 대한 정의역이 주어질 때도 있지만 보통은 통상 따로 정의역을 주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함수에 대한 정의역을 판단을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함수에 대한 정의역을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요 x에다가 수를 대입을 했을 때 그때 요 값이 실수가 되면 그러면 그때 요 x는 정의역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요 x에다가 어떤 실수 이제 딱 대입했을 때 요 값이 딱 하나의 이제 실수가 되지 않으면 그럴 때는 x는 정의역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로 이게 최대 정의역의 원칙,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자연 정의역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한 표현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함수에 대한 정의역이 따로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함수에 대한 정의역을 스스로 판단하는 건 그건 아주 중요하고, 이제 2학기에 가서도 역시 다변수 함수에 대한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역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 이제 좀 이따 이제 예제를 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함수에 대한 정의역, 여러분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 그 x에다가 실수를 대입했을 때 그 f of x 값이 실수이면 그 x에서 함수가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x는 정의역의 원소가 되는 거지만 f of x 값이 실수가 아닐 때는 그때는 정의역에서 빠집니다. 정의역이 들어가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트에 있는 거, 자, f of x equal 루트 x 플러스 2. 자, 이러한 함수를 우리가 이제 무리함수라고 부릅니다. 무리함수. 근호가 있죠. 근호가 있어요. 그 중요한 게 근호 안에 있는 게 다항함수예요. 다항식. 다항식에 대해서 근호가 있는 거. 자, 이런 게 이제 무리함수에 해당합니다. 요 함수에 대한 거는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를 할 텐데요. 요 함수들 종류 나누어 가지고 설명할 때 그 각각에 대한 이제 좀 특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는 조금 이제 주의 있게 이제 좀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요 형태는 무리함수이고, 그러면 이 무리함수는 정의역. 일단 지금 제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다항함수는 다항함수는 정의역이 모든 실수예요. 그래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다항함수 알죠? 얘네들은 실수 전체가 다 정의역입니다. 물론 그 실수 전체에서, 즉 정의역 내에서 미분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나중에 이제 뭐 부정적분도 생각하고 정적분도 할 텐데, 여하튼 다항함수는 이제 정의역이 항상 모든 실수입니다. 근데 이제 이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없어요. 정의역이 실수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얘같이 근호, 자, 여기 짝수 2가 생략된 거죠. 그럼 여기가 이제 n 근호가 있는데 그 근호의 그 숫자가 짝수이면 그때 근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이 뭐여야 된다라고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n 제곱근 할 때 그 n이 n 제곱근 할 때 n이 짝수이면 그때는 요 근호 안에 있는 얘가 항상 0보다 같거나 커야만 정의가 돼요. 그렇죠? 즉 x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큰 수이어야만 요 값이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무리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마이너스 2보다 같거나 큰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구간으로 표현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2번에 있는 g of x는 자 얘는 이제 유리함수입니다. 자 유리함수라고 하는 거는 분자와 분모 이렇게 수식이 있는데 그 수식이 둘 다 다항식인 거. 그래서 이제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로 표현되는 게 유리함수이고요. 요 유리함수도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면 요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정의가 되지 않냐면 요 분모가 뭐가 될 때, 분모가 0이 되면 0분의 1이라고 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될 때를 일단 빼줘야 돼요. 자, 그러면 분모가 0이 될 때니까 자, 요거 이제 인수분해죠. 자, 그러면 얘는 x 곱하기 x 빼기 1.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는 0하고 1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 유리함수에 대한 정의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0에서도 정의가 안 되고 1에서 정의가 안 돼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실수에선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g에 대한 정의역은 0과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그렇죠? 0과 1을 제외한 모든 실수. 기호로 나타낼 때, 그 말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0과 1을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얘기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또 표현할 때 실수에서 누구를 빼야 돼요? 예, 0하고 1을 빼주는 거죠. 이렇게 차집합. 자, 여러분들 요즘 고등학교에서 요 집합과 관련된 거를 떻게 잘 배우는지 제가 지금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이런 표현, 이 차집합의 형태거든요. 예, 자 이거 또는 이제 얘도 가능해요. x는 실수인데 조건제시법으로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할 거고 아마 바로 이렇게 긋는 걸로 하기도 했었을 거예요. 이건 의미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둘 다 이제 다 우리가 쓰는 기호입니다. 이제 search that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x가 실수인데 대신에 안 되는 게 있죠. x equal 0은 안 돼요. 그 다음에 x equal 1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숫자를 뺀 나머지 모든 실수들로 이루어진 집합.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좀 너무 좀 길어졌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해야 될 표현이 요 함수들과 관련된 이제 몇 가지 용어가 있는데, 뭐 조각함수,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많이 나올 테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함수, 기함수 잘 알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우함수 물어보고 기함수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정의를 대답을 안 하고 보통 성질만을 얘기를 이제 그냥 바로 얘기를 하는데 기함수에 대한 정의를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기함수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기함수? 예, 그래프가 원점의 대칭이다? 이거는 기함수의 성질이에요. 예, 정의는 아니에요. 우함수,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이다? 이것도 역시 성질이지 정의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뒤에 어떠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룰 때 우함수, 기함수와 관련해서 무언가를 증명하거나 설명할 때는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함수에 대한 정의는 마이너스 x에 해당하는 함수값하고 x에 대한 함수값이 같은 거. 자, 이러한 조건, 모든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이 관계를 만족하면 이게 우함수. 그러면 또 정의역 안에 있는 모든 원수에 대해서 마이너스 x에 대한 함수값이 마이너스 f of x가 되면 이거는 기함수. 그래서 이 용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긴 한데 좀 정의를 좀 정확하게 알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영상에서 이 첫 번째 동영상에서 중요한 거 좀 전에 얘기한 함수의 정의역 판단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 동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제
약속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증가함수하고 감소함수.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배운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서도 그 교재에 따라서 요 정의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기 초에 여러분들 뭐 대면 수업할 때겠지만 대면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요 증가함수, 감소함수 물어보면 그 학교 선생님마다 또 이 정의한 게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예, 고등학교에서도. 근데 또 대학교에서도 또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던 그다음에 대학교에서도 다른 교재에서 어떻게 정의하든 이제 그걸 무시해야 돼요. 예, 그게 틀렸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 우리 교재랑 맞춰가지고 요 용어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우리 교재에 있는 정의를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는 게 좀 쉬워요. 예, 이제 이론 전개할 때. 예,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들 증가함수, 감소함수, 자, 우리 교재에 대한 정의이고 우리 수업 앞으로 계속 사용하게 될 정의니까 일단 요거까지 하고 이 동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일단 함수가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x1보다 x2가 더 클 때 항상 뭐가 성립하는 거? 얘네들이 대응한 함수값 사이에 요 부등호 관계가 이렇게 그대로 성립하는 거. 이때 여기 이퀄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 했을 때 얘를 증가함수다라고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미적분학 교재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는 이거 아니에요. 자, 우리 교재에서는 뭐다? f of x1보다 스트릭트하게 더 f of x2가 더 큰 거. 즉, 이퀄, 등호 기호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이래야만 증가함수이에요. 그럼 이제 반대로 감소함수는 예, x1보다 x2가 더 클 때 이제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되는 거. 이때도 역시 이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퀄이 들어가면 왜 안 되냐 하면 이제 그 뭐가 어떨 때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냐면 상수함수. 그 상수함수는 만약에 요 이퀄이 들어가는 걸로 하게 되면 증가함수 되고 감소함수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뭐 이론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그게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 싶으면 요 이퀄을 넣어도 상관은 사실 없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좀 직관화가 좀 멀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퀄 등호가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게, 요 증가함수와 감소함수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명확해지니까, 자, 우리는 이퀄이 없는, 예, 스트릭트한 요 부등식으로만 설명돼야 되는 거를 증가함수, 감소함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